황민호의 진짜 뉴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뭐죠? 건강보험료 인하입니다. 아, 건보료요? 네. 얼마 전에 건보료 관련해서 이국정 교수죠. 그 탈북한 병사를. 네. 기순한 병사를 치료했던 이국정 교수가 의료보험 수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서 한참 여론이 뜨거웠었는데.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대표님 건강보험료 오르셨습니까? 내리셨습니까? 건강보험료는 항상 오르죠. 오른가요? 아, 네. 그러면 소득이 많으시네요. 건강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 중에서 변동 자료가 반영된 722만 세대에서 소득 재산 과표가 전년보다 상승한 263만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대표님은 오르셨으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거죠? 하락한 128만 세대는 17.7%인데요. 내려갑니다. 또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 45.9% 보험료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예.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 국세청 관련해서요. 또 2017년도 재산과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인데요. 네. 변동 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매년 11월부터 반영을 해서 1년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득 그렇게 늘지가 않았는데. 네. 오르셨어요? 아니, 늘지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줄은 것 같은데. 네. 보면은, 보험료는 오르는 거는 또 많이 오르는 것 같고, 이렇게 체감이, 그래서 내렸다는 체감이, 올렸다는 체감이 더 큰 것 같은데, 올렸다는 게. 저는 내려갔거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또, 건보공단이요. 2단계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건보료가 22,000원 인하되는데요. 네. 네, 대표님 지난번에 혹시 그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안, 그러니까 2018년 1단계,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 이렇게 논의되던 과정을 2단계로 축소해서 2018년 시작하는 1단계를 4년 시행한 뒤에 곧바로 이제 정부안 3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네. 1단계에서는 소득 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소득을 추정해온 평가소득 제도가 없어집니다. 예. 대신해서 일정 소득 이하에는 최저 보험료를 매기면서 1단계에는 13,100원, 2단계에서는 7,120원을 부과합니다. 또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해 온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재산 과표에서 500에서 1,200만 원을 빼고 보험료를 설정하고요. 2022년부터는 5천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또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 기준 건보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데요. 내년에는 1600cc 이하 소형차, 그러니까 4천만 원 미만이고요. 또 9년 이상 된 자동차, 또 승합차 화물 특수 자동차는 건보료가 면제됩니다. 또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 4천만 원 미만은 보험료의 30%를 경감하고요. 2022년부터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가 되는데요. 네. 65세 이상과 30세 미만 장애인,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시에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닌 형제 자매는 내년 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당장 내년 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 등이 36만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서 1단계 4년 동안에는 30%를 경감해 주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예. 많이 조정이 되네요. 네. 아니,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난 오늘 처음 알았네요. 부모님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피해가는 사람도 있었군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정이 되죠. 또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이국정 교수님의 그런 발언은 네. 그거죠. 그러니까 특수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근데 그런 항목들이 건강보험료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 적용 대상에서요. 예. 아,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이지 않은 네. 약품이니까 그렇죠. 그걸 네, 보험료에서 지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렇게 건보심사평가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감기약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료가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생명이 위급한 그런 특수 약품들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것은 이제 표를 의식한 표가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죠. 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네. 감기나 뭐 이런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해주지 않으면, 적용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표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그만큼 많은 소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약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료를 숟갈 높여서 지급해 주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보험료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보험료 이외에 별도 재정으로 네. 뭐 정부에서 이제 응급치료센터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건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걸로 해서 특별로 별도 지원하는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요? 예, 건보에서 측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건보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보험료를 이제 산정을 해서 주거든요. 근데 그 건보평가원에는 당연히 국민의 돈이고 세금이다 보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국정부는 그걸 뭐 마음 너무 깎아서 지금 뭐 적자를 누적시켰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응급의료센터 지원 그런 거에 대한 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 별도 회계를 세워서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건보료에서 지원하다 보면 이런 마찰이나 잡음 또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또 지원한다 그러면은 반대급부적으로는 다른 의사나 다른 병원이나 다른 환자들은 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이 옳다 후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어문데 쓸데없는데 돈 그거 좀만 아끼면 응급의료센터 뭐 몇백 개는 운영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일할 뭐 의사가 이런 부족하다는 우스갯소리지만 의견도 있죠. 우스갯소리 국정원 특활비 뭐 얼마요? 몇천억인데 거기서 뭐 좀 깎아서 그걸로 편성하면 안 되나요? 맨날 뭐 특활 그런 거 갖고 뭐 이상한 데 써갖고 뭐 언론에 나오고 다 눈먼 돈인데 그런 걸 좀 약간 깎아서 뭐 그런 데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재정이 뭐 무기도 뭐 몇천억 몇 조치 사는데 뭐 그거 조금 뭐 해갖고 덜어서 응급의료센터에 지원한다 그러면 그건 뭐 병사를 살리면 또 국방에 또 기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뭐 트럼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냥 제 말은 그런 취지로 돈을 만들 수는 없는 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대표님. 그게 별도의 예산으로 별개 예산으로 해서 하고 보험료 심평원에서는 건보료에서 그 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걸 깎아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지금. 청구한 수가에 대해서 깎아서 하는데 그거를 100%다 주는 병원은 없어요. 그럼 다른 병원에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병원은 사람을 안 살리나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형평성 있고 왜 이 병원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우리도 인정해달라 하면은 그거는 뭐 대한민국 다 인정해줘야 되는 꼴이 되니까 그런 건보 재정은 우리가 아까도 뭐 깎인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만 깎을 수 있다는 거는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깎는 거거든요, 지금. 소득이 줄어서 깎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서 이렇게 더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재원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깎을 수 있는 깎아주는 건데, 더 내는 사람 더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건보료에 또 부담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니까,
별개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게 저는 정답이다. 건보료에서 자꾸 뺏어 주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리고 건보료에서는 당연히 보험료, 병원에서 달라는 보험료, 과잉 진료한 거는 다 깎아야 되는 게 맞다. 원칙상. 이국정 교수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응급의료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응급의료센터 대한민국에 뭐 몇 개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지지를 해주냐?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라. 별도의 항목을. 그러면은 잡음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보심사평가에서 평가를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일반 회계감사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되잖아요. 잘 썼나 안 썼나.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안 그래요? 어려울 거 없는데. 말 되네요. 네. 일각에서는 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정권이 지난 몇 년 다음에는 건보료 폭탄으로 다가올 거다. 이런 우려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복지는 네. 공짜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공짜는 아니죠.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당장 내가 부담할 것이냐, 네. 좀 뒤늦게 부담할 것이냐, 후세대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후세대 계속 폭탄 돌리기로 갈 것이냐. 이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거는 맞고,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도 다 이게 무료 의료 그런 걸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다 병원 가면 돈을 안 내는 걸로. 어떤 병이 그건 맞다고 걸리더라도. 봅니다. 예, 그러려면은 어느 합의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좀 첫 번째 건보료에 대한 좀 지출을 늘어나도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불만을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그리고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첫째, 건보료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가 엄청나게, 요번에 뭐 국정농단 사태 벌어지면서 나왔지만 눈먼 돈이 너무 많잖아요. 보면 쓸데없는 돈이 많죠. 그런 돈을 아껴서 이런 데 써야지 헐 또 돈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런 돈만 아껴 써도 4대강만 아껴 써도 네? 뭐 쓸데없이 새는 그런 돈만 아껴 써도 이거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민이 세금을 많이 안 내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걷어간 관료들하고 정치인들이 문제다. 그것들을, 예산을 운영하는 자들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돈을 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국정 교수의 문제도 그 문제다. 돈을 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의 문제다. 지금 돈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 사람의. 그래서 이국정 교수 헬기 없이 자기 돈으로 헬기를 띄우고, 대한민국이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세계 10위라는 나라에서 경제 규모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얼마나 돈이 많고, 그런 거를 쓸데없는 재단에, K재단 이런 데 후원하지 말고, 그런 데다가 말 사는데 돈 후원하지 말고, 그런 데다 좀 돈을 후원하면 안 되나요? 그럼 너무 좋죠. 자기네 이익이 없어서, 자기네 이익이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그럼요. 근데 또, 미국보다는 대한민국이 의료 비용이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와 그다음에 누구죠? 지금 대통령? 트럼프? 네. 트럼프 케어랑 완전히 달라서 오바마 케어는 그래도 좀 서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고 또 한국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더 비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이 왜 의료비가 비싼지 아세요? 제가 아주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 알아서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구하고 실제로 미국의 의사들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의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기타 등등 제 정보를 여러 사람한테 들어서 얘기하면 미국이 왜 의료보험이 비싼지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제도를 오바마가 만들려고 한 건데, 우리나라 제도를 본떠서 네네. 만들려고 하는데, 첫째 왜 비싸냐면 의료비가 비싸요. 그러니까요. 왜 의료비가 왜 비싸냐? 네. 같은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100원 들어갈 거면 왜 미국은 10,000원을 받느냐? 똑같은데. 그래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미국의 특수한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말하는, 의사들 집단에서 얘기하는 건, 미국은 소송의 국가잖아요. 소송이 너무 남발되는 거야. 내가 의료석을 조금만 저거 해도 의료 문제가 있어도 다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험료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그걸 대비하냐면 자기네가 의료사고나 의료소송에 대비를 해서 보험을 들거든요, 의사들이. 네네. 근데 그 보험이 엄청 비싸요. 아, 그래요? 예.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 보험이 엄청 비싸서 의사 개업을 처음 한 사람은 싸. 근데 네네. 의사를 하면 할수록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비싸. 그쵸. 왜냐면 의료사고가 더 날 환자를 확률이 다루니까. 높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 보험료를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의료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의사들의 말. 일리가 있는 건가요? 예. 아, 일리가 있죠. 미국 같은.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갖고 뭐 막 그 형벌 대신 금전으로 이 형벌 비슷하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보험이나 아니면은 그런 예. 악의적인 소송이나 그걸 논리의 소송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결국은 자기가 던진 칼이 자기가 맞는 거죠, 국민들이. 또 두 번째는 의료보험 네. 체계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국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의료보험을. 네. 의료보험을 기업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민간회사에서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를 기업에서 다 내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 비싼 보험료를 월급 따로 해서 보험료를 내주는데 좋은 직장 같은 경우엔 그거를 못 내주는 거야. 이제 퇴직하면 그걸 못 내주잖아요. 그러면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예요. 퇴직과 동시에. 예. 그러니까 퇴직과 동시에 그냥 급추락하는 거죠. 자기 기본 재산이 없으면 모든 그런 혜택에서. 근데 그거를 방지한 게 국가에서 그럼 건보 재정을 운영하자.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부족분 재정을 메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네. 부족분 재정을 메우질 않고 민간에 다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거를 오바마가 그럼 우리도 한골 본다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하자. 네네. 이렇게 해서 가져간 게 오바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거고. 근데 그거를 왜 국가에 자꾸 재정을 부담하냐? 우린 네. 자유주의 시장 자본주의 국가인데 개인이 부담을 해야지. 돈 있는 네. 사람은 가능한데 돈 없는 사람도 죽는 거죠.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는 또 재정이 자꾸 악화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재정을 악화시킬 수 없는 문제도 또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미국은 그래서 의료보험이 굉장히 우리보다 열악하고 비싸다. 수준도 낮고 더 문제는 또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미국보다는. 왜 어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그 치료비를 주잖아요. 네. 그럼 부도날 일은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국가 네, 지급 보증하니까. 네. 대신 깎는 건 네. 있겠지만 지급 보증하니까 부도날 일은 안 줄 일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의사들이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서 누가 의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럼요. 그만큼 자기네들도 돈 버는 수익이 있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죠. 의사들이 돈을 못 번다 그래도 근데 뭐 그걸 뭐 어렵다 힘들다 대가 작다고 얘기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50%라고 하는데 엄청 많죠. 예 예. 그걸 생각해야 되면 물론 이제 그 의대 공부를 하는 데에서 돈이 많이 비용이 시간과 그걸 잃었지만 네.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다만 이제 제 생각에 어떤 게 있으면 건보료로 해서 이제 이 건강보험을 복지로 해서 이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의대생들에 대한 의대생들이 됐을 때 학비 있지 않습니까? 네. 학비 한 10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문의가 되려면 그 학비도 네. 국가에서 어느 정도 건보 재정에서 좀 보조를 해주면 어떨까?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 의사들이 개업을 해서도 자신들이 그 공부할 때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했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나는 돈을 벌고 무슨 뭐 이익을 취해서 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내 영리만 취하겠다 이런 그 개념을 우리는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은 공익의 목적. 그래서 개인이 영리 재단이 영리 기업이 병원을 못 하잖아요. 비영리 법인만이 병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영리 네. 사업이 아니에요. 의료는 영리를 할 수 없는 제도상으로는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의대생들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건 정말 좋은 네,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 개업했을 때 건보료에 순응해야 된다. 그 이유는 니들이 공부할 때 우리가 학비를 대줬지 않냐. 예.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의료의 전 과정을 다 공익적 차원에서 케어를 하는 거죠. 내 생각에. 근데 의대생들 대학 등록금을 한 30% 절반 정도 보조해 준다고 그래 그게 국가 재정에 뭐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수한 인재고 또 그런 사람들도 키워야 되는 게 또 그렇죠. 우리들한테 또 유익한 거니까. 아, 이거는 황민호 케어인가요, 그러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아까 말했듯이 그냥 포퓰리즘. 아, 정말 좋은 생각인데. 아, 근데 그 대표님, 예.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게 예. 정권이 바뀌면 바로 몇 년 후에 보험료 폭탄으로 바로 돌아올 거야. 바로 다음 정권에서요. 야당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네. 뭐 당장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게 뭐 몇 년 지났다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 지금 유지된 게 벌써 수십 년이고 항상 네. 뭐 재정이 어렵다 맨날 그러면서 그렇죠. 잘 왔잖아요 지금. 예.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그렇게 파산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알겠습니다. 가지 않게끔 건보평가원이라는 데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나만 많이 좋은 말씀 잘 떠들었네요. 들었습니다. 저만 많이 떠들었네요. 아니, 해박하다고 정말 칭찬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요? 누가 네, 그런 칭찬을 그분한테 좀. 한 분이 그러십니다. 진짜 예. 뉴스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게 많고 몰랐던 걸 알게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한 고맙습니다. 분께서. 그분께 네. 이영주 네. 기자가 맛있는 거 좀 사드리세요, 제 대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